목요일에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노후를 위한 길잡이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실 생각이세요? 오늘은 계획도 계획이지만 좀 뭔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 예언을 예언이요. 해볼 건데 그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많이 하죠. 그죠.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샤워를 하고 나서 거울을 딱 봅니다. 여기까지. 나 상상될 것 같아요. 상상되는 것 같아. 무슨 착각하는지 상상이 돼.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야 하지 마요. 이 정도면 하지 마. 괜찮아. 좋았어.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칭찬을 또 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게 다 착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디는 어떤 착각을 좀 하세요?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봅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늙지 않았어. 이런 그죠. 착각. 네. 착각들을 하잖아요. 여성이나 남성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이 착각은 이 사전적 의미로 뭐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도 착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착각 좀 해라고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일단 착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노후 준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주실 이 세 가지 착각에 여러분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노후 준비에 있어서 뭔가 적신호다라는 그쵸.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네, 노후를 망치는 착각 그 첫 번째는 빠밤. 에이 나는 80까지만 살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 80세 이후에는 뭐 이 세상에 없을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착각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올해 2024년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인데요. 네. 남자는 86.7세, 여자는 90.7세라는 통계 결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봐도요 정말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뭐 90세 어르신도 있으시고요. 간혹 100세를 훌쩍 넘기신 어르신들도 있으시고 진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먼 얘기가 아니야. 내 주변에도 이렇게 많으신데 이런 생각이 요즘에 절로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수에 대한 준비를 안 하거나 이렇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맞아.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정말 위험한 정말 착각이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골골거리면서 병원 다니면서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다. 네, 실제로. 결국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에 따른 의료 비용과 그리고 적절한 보장성 보험은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는 너무나 꿈과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노화로 인해 천천히 오래 살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긴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자,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러면 노후를 망치는 착각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두 번째, 나는 평생 일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러니까 노후연금 필요 없어 괜찮아 라는 착각입니다. 좀 합시다. 일 좀 합시다. 합시다 PD님.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은퇴 이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그냥 뭐 계속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취업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요. 돈을 벌더라도 전성기 때만큼은 100%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수입이 아예 없거나 또 줄어드는 상황이 무조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진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당연히 기본적인 생활비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추가적인 연금 준비도 필수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소일거리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요. 소일거리가요. 나한테 주어질 거라는 건 진짜 착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가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런 착각 우리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노를 망치는 착각 그 세 번째는 네. 부모님 사정이 안 좋을 때는 뭐 자녀가 책임져 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네. 이게 과거 인구 구조상 한 집에 형제 자매가 많았을 때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뭐 4남매, 5남매, 6남매만 되더라도 부모님이 뭐 좀 여의치 않으면 자녀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드리는 게 가능했었죠. 그렇죠. 조금씩만 보태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지금은 뭐 보통 외동 아니면 형제 자매라고 해봤자 2명 정도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녀에 대한 지원을 실컷 해주고 나서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가 요즘 시대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김충남 전문가님은 낫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도. 효도해야죠. 네. 근데 저희 PD는 없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참 어려운 얘기고 참 가슴 아픈 얘기이지만 가끔 가다가 너무 자녀만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녀가 내 인생의 전부. 내가 니들한테 내 목숨 걸었어. 내가 전부를 걸었어. 니들이 내 전부야.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이미 별도의 가족 구성원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이 있거든요. 근데 추가로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결국은 내 노후 준비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네, 스스로 해야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진심 됩니다. 담아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난 어차피 해야 내가 해야 돼. 그 외에도 네. 이런 착각도 있어요. 아 그래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이것도 착각일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집값은 어차피 계속 오를 거니까 나중에 늙어서 집 한 채면 되고 정안되면 뭐 집 팔고 평수 줄여서 살면 되지.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시거든요. 네. 물론 부동산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꼽기도 하지만 그죠.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나 뭐 국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갑자기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쵸. 또 무작정 유지한다고 그래서 보유세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서 이 노후에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착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노후 대비는요. 하루 이틀 미루면 미룰수록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숙제 같은 거죠. 시간의 힘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의 대비도 해야 되고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런 말처럼 노후 준비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각에 빠져서 살기보다는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김충남 전문가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기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지, 해야지. 라는 결심이 섰다면요. 혼자 하긴 너무 막막하잖아요.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걱정 마시고요. 우리의 노후를 우아하고 아름답게 책임져 줄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가 현재 상태 꼼꼼하게 점검하고 여유가 없다. 준비는 하고 싶지만 내가 여건이 안 돼 하시는 분들께 그 여건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 1부터 단계 차근차근 함께 밟아주실 전문가 찾고 계신다면 김충남 전문가께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손 내밀어 주시면 되고요. 전문가 도움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검증을 거쳐 모시고 온 김충남 전문가께 무료 상담 가능하도록 연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는요. 실제로 고민이 있어서 김충남 전문가께 도움 요청합니다라고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이었는지 저희가 방송에 맞게 구성해봤습니다.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인데요. 10년 전에 보험 하나 가입한 후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보험에 관심이 생겨서요. 혼자 제 보험을 셀프로 점검하고 또 보완하려고 여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인터넷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재테크 카페도 가입해보고 유튜브도 보고 정말 다 해봤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게 보험이더라고요. 어떤 블로그에서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해서 봤더니 또 다른 유튜브에서는 똑같은 보험을 필요 없는 보험이라고 설명해서 정말 헷갈리네요. 또 보험사에서 매번 신상품이 나왔다고 전화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가입해야 하는 건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 최저 보증되는 변액연금으로 6%, 7%, 8% 뭐 이런 연금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좋은지 돈키호테 전문가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자, 오늘 사연자분 잠깐 정리해드리면요. 40대 주부시고요. 보험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혼자서 공부도 하고 또 점검도 해보려고 했더니 당연하죠. 잘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네. 아마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그래 보험 이게 매달 돈 나가는 건데 나도 좀 혼자서라도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증권들 쫙 펼쳤다가 어렵다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봤다가 접어. 그렇게 접지 하셨을 거예요. 마요. 왜냐면 이게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동키분들 중에서도 혼자 보험 점검 좀 해보자라고 했던 분들이라면 정말 100% 공감 가는 사연일 겁니다. 네. 그 내 보험 나 혼자 공부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뭐 인터넷,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치.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좋다. 뭐 8% 보증연금이 최고다. 뭐 7% 보증연금이 좋다. 수많은 정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동키분들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네. 홍수 얘기하면 안 돼 이럴 때. 맞아요. 네, 취소. 오늘 홍수주의보여가지고 진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너무 많으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를 내 입장에서 골라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저기 흔들리거든.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시고 온 거죠. 네.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 나도 믿을 만한 사람 옆에 두고 진짜로 우리 집 돈 낭비 안 되게 지켜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 이어가 봐야겠죠. 앞서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연을 잠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40대 주부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조금 걱정이 되신 거죠. 나이 들어서 아팠을 때 이 보험 가지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셔서 혼자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셨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 제대로 된 보험 점검을 좀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김충남 전문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보험 어떻게 돼 있었는지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시겠지만 기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꼼꼼히 살피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10년 전에 가입한 5만 원짜리 종합보험 한 건만 가지고 계셨는데요. 보장 내용으로는 의료실비 특약 잘 되어 있었고 암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심근경색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특약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게 10년이 지나면 뭐 납입을 마치게 되는 상황이라서 뭐 잘 유지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보험은 손댈 필요가 없는 거. 딱히 손댈 게 없어요. 네. 오. 이 상태에서 실비만 나중에 정말 많이 오르면 그때는 뭐 4세대 또는 그 당시에 5세대로 이제 변경만 하면 됩니다. 지금 실비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문자창으로도 저도 40대인데 보험 너무 어려워요. 요즘 자꾸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라고 연락이 와서 한번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누구는 4세대 실손이 좋다. 누구는 4세대 실손이 안 좋다. 너무 어려워요. 라고 1539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실비의 장단점 그리고 4세대의 실비 장단점 따져보고 본인한테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세대 실비로 바꾸면 보험료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많이 줄어들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실비가 10만 원인데 뭐 10,000원, 20,000원 막 해서 7, 8만 원 줄일 수도 있는데 또 보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 보장에서 70에서 80% 보장. 그래서 뭐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없다 그러면야 좋겠지만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좀 유지했다가 바꾸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은요 안 좋은 게 없어요, 그죠? 다 좋은 보험이에요. 다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보험인데 나한테 정답이 뭐냐? 요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4세대 실손으로 바꾸면 좋다고 설명하는 사람은 다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실비의 장단점, 4세대 실비의 장단점, 요 두 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안 됩니다. 주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움 요청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서 그러니까 지금 또 어떤 건강 상태이신지 그리고 지금 가정경제 흐름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하신지를 판별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도움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창은 열려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존 보험은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기준으로 보완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사연 주신 분은 친정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제일 먼저 좀 보완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암 진단비가 예전에 가입한 그 1,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좀 부족하다. 좀 부족하죠.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제 가입하게 될 보험에 암 진단비 1,000만 원당 매월 내는 보험료가 대략 10,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암 진단비 5,000만 원을 준비하려면 5만 원의 보험료가 일단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네요. 단순 계산을 그 해봐도. 단순 계산을 보면 그러면 기존 보험 5만 원과 합치면 10만 원의 보험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멈춰보는 거죠. 매월 내는 보험료가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부담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우리 집 가정경제 상황을 그렇죠. 봤을 때 네. 매달 내는 돈 5만 원이 늘어났을 때 내가 부담이 될까 안 될까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된다. 자, 일단은 가족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아팠을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일까?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암 가족력이 있으니까 암보험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느 정도를 보완을 할까? 그 고민이 필요하고 그럼 그 정도를 보완을 했을 때 내가 이걸 끝까지 유지를 해야지 도움을 받는 거니까 끝까지 유지를 할 만한 정도의 부담인가? 요거를 또 봐라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저봐, 나랑 케미가 잘 맞아. 나나나. 알았어요. 그만해요. 자, 어쨌든 요렇게 단계를 짚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암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네. 또 다른 보완이 필요했어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암 진단비 기존 1,000만 원에 더해서 5천만 원 준비하는 5만 원이 이제 추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다른 보장도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낼 수 있으냐 여쭤봤더니 일단은 경제 상황부터. 그렇죠. 한 5만 원 정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15만 원 정도는 이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아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 그다음 뭐겠어요? 심혈관, 뇌혈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혈관 질환. 그렇죠. 기존에는 그 당시에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최고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심혈관, 부정맥 이렇게까지 보완이 가능하니까 이제 보완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합쳐봐도 5만 원이 아직 안 돼요. 그럼 또 뭘 보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보험을 가입하신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요즘에 좋은 보장들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그렇죠. 그 당시에 없었던 표적 항암이라든지 다빈치 로봇 암 수술, 혈전 용의 치료비 같은 의료 신기술에 대한 특약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좋았던 보장들이 조금 보장이 좁아지긴 하지만 좋은 의료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보장들은 또 새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은 생길 때마다 내가 가입을 해야 될까? 그 정말 어렵죠. 우리 동키분들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의료 신기술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또 보험사에서 또 뭔가를 팔아야지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신상품들 계속 만들고 가입을 권유해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가입하면 추가되는 보험료로 인해서 우리 집 가정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2만 원짜리 5개만 가입해도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라. 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 보험사에서 신상품을 내놓으면요, 경쟁 보험사에서 몇 달 있다가 더 좋거나 조금 더 보장은 똑같은데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또 내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나한테 필요한지 따져보고 나서 가입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느라 바쁜데 언제 또 나오나 안 나오나 검색해보고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주시겠다는 네, 거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간의 경쟁이 이렇게 소비자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암치료비 지원 특약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과거의 암보험은 암진단금 또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수술비 이렇게 해당 진단이 되거나 치료가 이루어지면 정액으로 보험금을 주는 상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암수술비를 이제 1년 동안 병원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계산을 해서 1,000만 원 이상 치료비를 쓸 때마다 1,0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암과 관련된 치료비를 암수술, 항암을 해서 1,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일단 1,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 2,000만 원은 안 넘었잖아요. 그럼 500만 원을 떴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9천만 원을 썼어요. 그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받고 9천만 원 넘어서니까 1,000만 원 또 받고. 그래서 1년에 최대 1억. 이렇게 해서 암 진단 받은 다음에 5년 동안 최대 5억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고가의 암 치료를 받았을 때는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맨 처음에는 A 보험사에서 갱신형으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웬걸 2달 3달 지나니까 B 보험사에서 비갱신을 또 내는 거예요. 어머, 이런 이게 식이에요. 웬걸?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암에 걸렸다. 아니 예를 들어서 치료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치료를 또 아무거나 받는다고 수술비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암 수술비 내가 암보험 갖고 있어 하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암 수술비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암 치료 받으면 그 수술비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치료를 받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로봇 수술을 받았어? 그럼 로봇 수술비만 주는 거예요. 다른 수술비를 가지고 있으면 안 줘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받기가.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안 돼요. 저는 항암 치료비, 수술비 특약이 없어요. 제발 개복 수술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수술비 특약들을 다 종류별로 가지고 있어야만 안심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내가 그걸 다 가입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쓴 만큼 드릴게요. 요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갱신형만 처음에 나왔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비갱신형으로 또 저렴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경쟁을 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잘했어요. 네, 네, 아주 나이스합니다. 나이스. 그러니까 이게 좀 따져보고 전문가님들이 추천해 주실 때 가입을 하는 것도 늦지 않겠네요. 맞아요. 이게 새로 나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새로 나온 보험이 나한테 필요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연자분은 일단 암이 워낙 걱정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암 치료비 지원 특약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없는 보장들 꼭 필요한 것만 모아봤더니 기존 보험료 5만 원 한에다가 좀 보험료가 좀 오버됐어요. 그래서 14만 원. 19만 원으로 예상했던 보험료보다 4만 원 정도가 좀 오버가 되어서 문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도 필요한 거니까 네. 예, 가입을 해주신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사연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연금 6%, 7%, 8% 뭐가 좋은 거예요? 이거 다 다르던데 얘기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요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 이게 뭐냐면 일단 보증되는 숫자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 각각의 상품마다 장단점이 좀 다른데 예를 들면 그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 쌓여 있는 보증 연금 금액에다가 곱해주는 지급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급률이 또 달라요. 그리고 6%, 7%, 8% 보증해주는 기간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7% 보증은 30년 동안 보장해주고 30년 뒤에는 5% 보증으로 줄어들고요. 8% 보증은 20년 동안 보장해주고 20년 뒤에는 5% 보증으로 또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돈키호테가 있는 거죠. 아하. 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사연 주신 분은 40대 여성분 기준으로 매월 20만 원씩 넣고 65세부터 연금을 타는 걸로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8% 보증연금과 6% 보증연금은 매년 약 275만 원으로 연금 받는 게 비슷했어요. 누가 봐도 8%가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그런데 7% 보증연금이 매년 292만 원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신기하다 이거. 그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나이대마다 지급률 뭐 이런 거 다 달라서 결국은 8% 보증연금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연금액이 7% 보증연금액이 제일 큰 거잖아요. 이렇게 숫자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액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교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7%가 제일 좋다는 거야?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6%가 제일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김충남 전문가한테는 8%가 진짜 제일 높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경쟁하느냐고. 뭐. 그렇군요. 자, 잘 모르겠다. 그럼 나한테는 뭐가 제일 높은 거냐? 질문하십시오. 네, 여러분 물어보세요.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다 봤더니 일단은 보험료는 오바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하신 분들 보험료 할인을 통해서 결국은 15만 원까지 맞춰 드렸고요. 오, 네. 잘하셨네. 그러니까 똑같은 보험인데 15만 원짜리 10만 원을 줄여 드린 거예요. 건강하셔서 10년 동안 거의 입원 수술이 없을 정도로 건강치 할인으로. 그래서 원하시는 목표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본인한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도와드렸고요. 네. 근데 사실상 상담하다 보면은 뭐 기존보험을 또 정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이 좀 아픈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도 받고 연금도 제일 높은 걸로 선택을 해서 정말 엄지척을 딱 저한테 해주시는데 너무나 기분 좋은 상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착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미리미리 노후 준비합시다. 네. 둘째, 새로 나온 보험 나올 때마다 가입하시진 않으셨죠? 보험 가입 전 기존 보험 점검은 필수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